오랜만에 나간 동창 모임이나 가족 행사, 분명 사람들 틈에 섞여 웃고 있는데 문득 나만 겉돌고 있다는 서늘한 기분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예전엔 금방 떠오르던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말문이 막히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까 그 말을 하지 말걸 하며 스스로를 자책하며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을 때의 그 허망한 말입니다. 자꾸만 깜빡거리는 기억력과 예민해진 감정 때문에 나도 이제 다 됐구나 하며 서글퍼지셨나요? 하지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현대 뇌과학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말해줍니다. 50대 이후 뇌의 신경망이 예전보다 느려지는 것은 고장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정보는 버리고 인생의 핵심적인 이치만 남기려는 지혜의 최적화 과정입니다. 뇌가 스스로 인생 후반전을 위해 리모델링을 시작한 것이지요. 문제는 우리 마음이 이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여전히 젊은 날처럼 모든 관계에 다정하려 애쓰고 모든 이에게 인정받으려 욕심내다 보니 과부하가 걸리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일찍이 군자는 무심함으로써 그 마음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에도 타인의 사소한 말투 하나에 가슴이 철렁하고 자식의 무심한 태도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제 경고를 엄중히 들으십시오. 이 무심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당신의 남은 30년은 스스로 만든 감정의 감옥에서 한 발짝도 나오지 못한 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감옥의 문을 여는 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후반전, 길을 잃었을 때 곁에 두는 지혜로운 벗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동서양의 고전 철학부터 현대의학까지 당신의 삶을 단단하게 지켜줄 해답을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마음의 뿌리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정은 병이요, 무심은 약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가족을 그리워하며 수많은 편지를 썼지만 동시에 감정에 매몰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엄격히 다스렸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정한 것이 미덕이라 배우지만 시니어의 인생에서 지나친 다정함은 기대라는 독을 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융합이라 부릅니다. 상대와 나를 분리하지 못해 상대의 반응에 내 행복을 맡기는 것이지요. 이제는 무심해지십시오. 무심은 차가운 냉소가 아니라 내 마음의 온도를 스스로 조절하는 건강한 경계선입니다. 타인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무심함이 비로소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둘째, 서운함이 밀려올 때 혀를 입천장에 붙이십시오. 화가 치밀거나 서운함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 즉시 반응하는 것은 뇌의 편도체에 조종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럴 때는 의식적으로 혀를 입천장에 대고 10초만 버티십시오. 이 작은 행동이 뇌의 이성적인 영역인 전두엽을 깨워 감정의 폭주를 막습니다. 정약용은 마음이 흔들릴 때 한 걸음 물러서 자신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서운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3자처럼 관찰하는 순간 감정은 힘을 잃습니다. 감정은 내가 아니라 내가 잠시 지나가는 날씨일 뿐임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자식이라는 이름의 허상을 내려놓으십시오.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생각은 노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자식은 떠나가는 존재입니다. 정약용은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끊임없이 수양을 강조하면서도 그들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음에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무관심을 배은망덕이 아니라 독립으로 해석하십시오. 그들이 전화를 안 받는 것은 바쁘기 때문이지 당신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자식의 삶에 무심해질 때 비로소 부모와 자식 모두가 행복한 거리를 찾게 됩니다. 넷째, 고독을 뛰어난 자의 특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서양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정약용이 18년의 유배 생활 동안 500여 권의 저술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지독한 고독을 창조적 무심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뇌과학적으로도 혼자만의 시간은 뇌의 휴식과 정리를 돕는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성숙해지는 고요한 시간입니다. 다섯째, 사람을 너무 믿지도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한 비자는 인간은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라고 냉철하게 꼬집었습니다. 이는 인간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에 대한 실용적인 통찰입니다. 가족이라도 나를 정신적으로 해친다면 거리를 두는 것이 맞습니다. 체면 때문에 혹은 정 때문에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유지하지 마십시오.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강한 경계선은 무심함에서 나옵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는 무심한 한마디가 100마디의 원망보다 당신의 품격을 높여줍니다. 여섯째,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는 비싼 사치를 버리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대접받고 싶고 내 목소리를 높이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자존심은 가장 비싼 사치다. 그 값을 치르는 사람은 언제나 본인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뇌에서 도파민을 갈구하며 인정받으려 애쓸수록 타인의 시선의 노예가 됩니다. 니체는 자신을 극복하는 자가 주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면 그만입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무심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일곱째, 돈 문제에는 서리빨 같은 무심함이 필요합니다.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노후 자금을 내어주고 싶은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는 감정적인 결정일 뿐입니다. 줄 수 있는 형편이면 주되 돌려받겠다는 기대를 버리십시오. 줄 수 없는 형편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거절할 때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유지하는 현실적 처세입니다. 재정적 독립이 없는 노후는 무심함을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무너뜨립니다. 여덟째, 모든 싸움에서 퇴장할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비하하거나 무례하게 군다면 똑같이 맞서 싸우지 마십시오. 손자병법에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을 으뜸으로 쳤습니다. 무심하게 자리를 뜨거나 대꾸하지 않는 것이 가장 강력한 반격입니다. 상대방의 무례함은 그 사람의 그릇 문제이지 당신의 가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를 무의미한 감정 소모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품격 있는 승리입니다. 여러분, 늙음은 육체의 쇠퇴가 아니라 영혼의 완성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노년의 뇌는 감정을 더 깊이 통합하고 전체를 조망하는 지혜의 뇌로 진화합니다. 젊은 날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를 살게 했다면 노년의 시원한 무심함은 우리를 비로소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작은 실천 하나를 제안합니다. 오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의 이름이나 떠오르는 서운한 감정을 종이에 작게 쓰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적은 뒤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버리십시오. 그 물리적인 행위만으로도 당신의 뇌는 그 감정의 부채를 청산했다고 믿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소음 속에서 나를 지키는 법은 결국 내 안의 평온을 찾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쏟았던 그 다정한 에너지를 이제는 오롯이 자신에게 돌리십시오. 정약용이 고난 속에서도 꼿꼿이 자신의 길을 갔던 것처럼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이 당신의 남은 생 중 가장 젊고 아름다운 날입니다. 당신의 무심함이 차가운 얼음이 아닌 모든 것을 품는 바다와 같은 평온으로 피어나길 기원합니다.